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중국의 통제 계획. 2. 연대의 결과입니다. 3. 삼성의 반격 계획.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중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감행한 수출 규제에 한국 산업계가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90% 이상 의존해온 자원을 무기로 한국을 쥐락펴락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 빛나는 한국 국민들은 하나된 마음으로 그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 전 세계의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최근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이 특정 품목 하나만 대중국 수출 규제를 해도 중국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자료가 공개돼 중국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는 호주가 중국의 석탄 수출을 제한한 것보다 훨씬 치명적으로 작용해 중국이 원시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한국을 상대로 중국이 싸움을 잘못 건 것이 드러난 것이죠. 이 때문에 중국은 중국 산업 최중요 품목을 자체 개발하고자 수백조 투자를 했지만 실패했고, 이 중 일부 기업은 중국 시진핑 주석을 상대로 영화와 같은 사기 행각을 벌여 중국 사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전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중국은 한국을 상대로 무리한 요소수 수출 규제를 벌였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위기에 있습니다. 중국의 수출 규제로 인해 한국과 중국 관계가 더욱 악화된 상태에서 최근 많은 언론들이 한중 관계를 망친 중국이 그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인데요. 한국이 특정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를 벌이면 중국의 전반적인 산업이 무너질 것이라는 충격적인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을 한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바로 한국의 반도체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중국은 반도체 한국 의존도가 상당히 높으며 자금률은 고작 6%라는 믿기 힘든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한국 반도체 의존도가 한국의 중국산 요소 의존도보다 더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연어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중국 산업은 반도체 지원이 필수적으로 중국은 반도체 해외 의존도가 약점이다며 반도체는 중국에게 원유를 넘어 제1수입 품목이라고 말했는데요. 중국의 반도체 소비는 글로벌 전체 소비의 60%, 중국 내에서만 사용되는 최종 수요는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중국도 잘 알고 있어 반도체 자금률을 앞서 2020년까지 40% 목표를 세웠지만 실패하였고 2025년까지 70%까지 자금률을 확보한다고 했지만 이 숫자를 달성하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중국의 낮은 기술력에 있는데요. 한국이 중국과 일본의 수출 규제에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어느 정도 기술력을 확보해 놓은 상태였으며 어느 부분에서는 더 뛰어난 것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소부장 관련 위기는 금방 극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반면 중국은 반도체 기술이 현저히 낮다는 점에서 그 차이를 보입니다. 심지어 반도체는 소부장 산업보다 더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강대국 미국도 한국의 반도체에 의지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한국의 반도체 기술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소설 속에서나 존재할 법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실제 사례로 증명됐는데요.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내세우며 반도체 개발에 수백조에 가까운 금액을 투자했었으며 우선 중국의 데코마그룹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데코마그룹은 이미지 센서형 반도체 자립을 위해 중국 정부에 투자를 요청했었는데요. 중국 정부는 통 크게 1000억 위안 하나로 약 18조 5천억 원을 투자해줬지만 별다른 성과를 못 내고 결국 파산했습니다. 중국의 또 다른 반도체 기업 HSMC는 단독 크게 시진핑 주석을 속인 희대의 사기꾼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HSMC는 우리에게 유명한 우한의 축구장 597H 크기의 반도체 시설을 건설하겠다고 말하면서 대만의 TSMC 기술 자영입으로 7나노 공정에 성공해 삼성을 밀어내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원대한 포부에 중국이 반하기라도 했는지 HSMC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중국의 부호들에게 총 1280억 위안 하나로 약 23조 6838억 원을 투자를 받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HSMC가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공장 플러스 건설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듯 지지부진 끌더니 돌연 사라졌는데요. 이에 중국 공안은 이것을 희대의 사기극으로 판단하고 HSMC 창립자와 CEO를 공개 수배하는 등 검거에 나섰지만 한 명도 잡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해집니다. HSMC 창업자 리 씨에는 미국 등 여러 선진국에서 학위를 땄다고 알려졌지만 수사 결과 초등학교만 졸업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 외 출신 배경도 모두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 중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중국 정부는 무작정 투자만 한다고 반도체 기술이 생긴다는 것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됐고, 투자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하는 정책을 펼쳤는데요. 그러나 중국의 반도체 불행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또다시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출사표를 던진 기업이 있었는데요. 바로 칭화윤이었습니다. 칭화윤이는 시진핑 주석의 모교인 칭화대학교의 51% 지분으로 창립된 반도체 기업으로 시진핑 주석의 학연이 많이 작용한 회사였습니다. 때문에 투자 금액도 앞서 언급한 회사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무려 2029억 위안 한화로 약 37조 5,400억의 투자금을 중국 정부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칭화윤이는 20여 개의 미국 핵심 반도체 기술 기업을 인수하여 반도체 기술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회사와 설비를 살 수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핵심 기술에 대해 미 정부가 국가 전략 기술로 전환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요. 결국 칭화윤이는 시진핑 주석의 호광에도 파산했습니다. 이제 중국의 마지막 남은 반도체 업체는 SMIC뿐입니다. 세계 5위의 파운드리 업체로 자리 잡았던 SMIC은 최근 대만계 임원 3명이 동시에 그만두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대만계 임원 몇 명 빠졌다고 무슨 난리냐고 하겠지만, 사실 SMIC이 이 정도 기술력을 갖게 된 원동력이 바로 대만계 기술 인력입니다. 이들은 그 유명한 TSMC 출신들이기 때문에 SMIC은 사실 이 3명이 먹여 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은 한때 삼성전자에서 부사장으로 6년간 근무한 적도 있죠. 2017년 SMIC에 합류한 이후 3년여 동안 28나노 공정을 안정시켰고 14나노 기술 개발을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빠지면서 모든 반도체 개발이 중지됐습니다. 삼성은 이미 오래전에 7나노 공정 반도체를 양산하고 있고 이제 3나노 공정 개발에 들어갔지만, SMIC은 이제 14나노 공정 반도체를 양산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SMIC은 주가가 폭락하고 현재 내부에서는 곧 파산할 것 같은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정부가 주도하던 반도체 굴기 계획이 모두 무산돼 그나마 6% 자금률조차 위험해 보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한국의 반도체 수입이 아니면 향후 중국 정부가 밀고 있는 산업이 모두 실패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중국은 향후 AI와 데이터 센터, IoT, 5G, 전기차, 전력망 등 신형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집행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 정보산업개발센터 CD에 의하면 중국 정부는 이들 분야에 2025년까지 1조 4천 달러, 모건 스탠리는 2030년까지 2조 달러를 투자한다고 전망했습니다. 문제는 이들 모두 한국의 반도체들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한국 반도체 의존도는 예상을 뛰어넘는데요. 2019년 일본이 한국의 소부장 수출 규제를 감행했을 때 많은 언론들은 한국도 피해를 입겠지만 그 중에 중국의 타격이 제일 크다고 다수의 언론들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자수한 결과인데요. 중국은 과거 한국 삼성전자가 그나마 중국 내에 공장을 두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많이 기여한 바 있었지만, 중국 정부의 갑질로 인해 보다 못한 삼성전자는 탈중국을 선언했고 이내 성공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애플도 하기 힘든 것을 삼성은 혼자서 해냈다고 극찬했으며, 이 때문에 중국 정부의 갑질에서 벗어나 이제는 오히려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내 반도체 수급이 매해 어려워지며 한국 반도체의 의존도만 높이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반도체 수입액은 1년 전보다 14% 많은 3,800억 달러, 한화로 약 448조 원으로 중국 전체 수입액의 18%를 차지했습니다. 단순하게 반도체 수입 면에서만 봤을 때 중국 전체 수입액의 18%라고 말하고 있지만, 반도체와 관련이 있는 산업을 모두 합치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삼성전자가 3나노 공정 반도체를 양산하기 시작하면 중국산 전자제품의 세계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심지어 중국은 한국 반도체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선 중국은 현재 반도체 재고가 약 45일분 정도 남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더욱 다급해졌는데요. 미래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반도체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곳이 중국이기에 삼성전자가 만약 중국으로 역수출 규제를 가하게 된다면 중국은 한국에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급해진 중국 정부는 미국 기업 인텔을 끌어들여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부족한 반도체를 보충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가 사전에 이를 눈치채고 인텔을 제재했죠. 블룸버그 통신은 백악관 소식통을 일용해
중국 청두 공장에서 실리콘 웨이퍼를 제조할 계획을 세우던 인텔에게 백악관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알렸습니다. 보안 문제에 저촉된다는 점을 인텔 고위 관리자에게 언급하며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가 미국의 기술 및 노하우를 이용해 최첨단 역량을 빼앗아가려 하고 있다고 공장 건설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른 기업을 이용해 반도체 수급을 맞추려던 중국의 계획조차 미국에게 막혀 이룰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관영 환구시보는 미국이 세계 반도체 위기를 명분으로 반도체 관련 기업들로부터 기미 데이터를 뺏었다며 이는 명백한 약탈이라고 비난했는데요. 결국 다시 돌아 한국에게 반도체 수량을 맞춰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을 설득해 반도체 동맹을 강화하고 있죠.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 브이우스터 대표는 한국을 방문해 중국과의 협력을 끊고 미국에게 협력할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공급망과 관련해 기존 채널 대신 미국과 신채널을 열 것을 요청했다고 알려졌는데요. 한국은 미국의 가장 가치 있는 무역 파트너이자 동맹국이라 말하며 한국에게 뜨거운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반도체 저력에 빛을 보는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패권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반도체 위기까지 겹치며 이제 반도체 시장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올해 3분기 세계 반도체 매출 1위를 기록한 대만의 TSMC가 3나노미터 양산 계획을 연기한대요. 고객사 주문 물량마저 대폭 축소된 것으로 알려지며 큰 화제가 됐습니다. 특히나 TSMC의 생산 능력이 급격하게 감소해 일사토막이 난 수준이라고 하죠. 이에 미국의 한 저명한 경제사학자는 아무리 TSMC라고 해도 3나노 혁신에서 미적거리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며 경고했다고 하는데요. 그 반면 삼성전자는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며 이미 3나노 2세대 공정에서 대형 고객사를 확보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편 최근 독일 대통령과 하원 의원 경기도 평택의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하여 최첨단 기술의 힘을 다물지 못하는 등 극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 침체로 인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실적 부진에 빠진 가운데 상대적으로 덤보할 것으로 예상됐던 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마저 수요 침체로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분기 매출 기준 전 세계 반도체 기업 1위에 오른 대만의 TSMC마저 주문량 감소와 고객사들의 잇단 주문 취소를 맡고 있습니다. 앞서 TSMC는 3나노 양산을 지난 7월에서 9월로 또다시 올해 4분기로 2번씩이나 연기했었는데요. TSMC는 3나노 반도체는 4분기 후반에 양산될 예정이며 장비 배송에 문제가 생겨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으로 내년 중 완전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TSMC가 3나노 공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란 의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3나노 공정은 이전 세대인 5나노와 비교했을 때 집적 소자 밀도를 50%나 더 늘린 반도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 많은 비용과 더 높은 공정 기술 난이도가 요구됩니다. TSMC는 그에 이어 고객사 주문 물량까지 대폭 축소되며 내년 실적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TSMC의 주문 물량 취소가 시스템 반도체 전반적인 수요 감소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시장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적고 3나노는 기술 프리미엄을 획득한 삼성전자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것이라는 반론이 더욱 우세합니다. 지난 4일 업계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TSMC 주요 고객사들의 3나노 주문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조만간 점검에 나설 전망이라고 합니다. 특히 올해 4분기 양산 예정인 3나노의 주문량은 연초 계획과 비교했을 때 40-50%가량 대폭 줄어든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는 정보기술 IT 기업들이 글로벌 경기 침체라는 위기를 맞아 수익성을 방어하기 위해 주문량 조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애플과 인텔, 대만 미디어텍 등 TSMC의 주요 고객사들은 아직 양산도 시작되지 않은 TSMC 3나노 공정을 못 빠지게 기다리며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촉각을 기울인 채 대응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애플은 TSMC의 3나노 공정을 통한 M2칩을 탑재한 신형 맥북을 연내에 출시할 예정이었으나 신제품 출시 일정을 내년 1분기로 한 차례 미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SMC는 여러 협력업체의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웨이퍼, 소모품, 장비 등이 주문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는 사실상 연쇄적인 주문 취소가 이어질 만큼 파운드리 업황 자체가 좋지 않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TSMC의 3나노 생산 능력은 웨이퍼 기준 44,000장에서
1만 장 수준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에 미국의 한 저명한 경제사학자는 아무리 TSMC라고 해도 3나노 혁신에서 미적거리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며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10월 24일 반도체 전쟁의 저자인 크리스 밀러 터프트대 교수가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반도체 산업에서 다음 단계의 기술로 이동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TSMC는 넘어질 수 있다며 극연해를 드러냈는데요. 그는 이어서 향후 몇 가지의 프로세서 기술 전환이 예상보다 힘들어질 경우 TSMC의 날카로움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반도체 업계의 전반적인 시장 상황은 점차 악화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인 트렌드 포스에 따르면 최근 스마트폰, TV, 태블릿, PC 노트북 등 세트 제품의 재고가 무려 6개월치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지난 3분기 기준 반도체 업체의 연간 누적 재고량은 지난 1분기와 비교했을 때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세트 업체들의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반도체 업체들의 재고 역시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반도체 기업, 유통업체, 대리점 등이 공급을 담당하는 칩더 상당한 양의 재고가 쌓여 있는 상태인데요. 칩 수요가 감소하면서 파운드리 팹 가동률도 내려갔습니다. 트렌드 포스에 따르면 지난 2년간 100%였던 8인치 팹 가동률이 올 하반기부터 95%로 줄었으며 일부 소비자용 IT 제품의 칩을 생산하는 팹 가동률은 90% 이하로 떨어졌고 12인치 팹 가동률도 올 하반기에 95%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러한 반도체 위기 상황 속에서 TSMC가 삼성전자의 1위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3나노 기술을 확보했으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2나노와 1.4나노 공정 등 기술 개발에 투자하여 기술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나 기존의 핀팹 기술 대신 GAA라는 신기술을 도입하면서 그 기술력 격차를 벌려나가고 있는데요. 기존의 핀팹 기술은 상어 지느러미처럼 생긴 차단기로 전류를 막아 신호를 제어하지만 GAA 기술은 전류가 흐르는 채널을 사면으로 둘러싸 전류의 흐름을 더욱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TSMC는 아직도 핀팹 방식을 고집하고 있기에 삼성전자의 기술이 훨씬 앞서 있다는 업계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죠. 여러 방면에서 고려해봤을 때 현재 기술력 자체만으로는 삼성전자가 TSMC보다 앞서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객사 확보 문제로 인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점유율은 TSMC보다 뒤처져 있는데요. 트렌드 포스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기준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TSMC가 53.4%, 삼성전자는 16.3%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TSMC는 올해 8월 중국 난징에서 열린 2022 세계 반도체 대회에서 핀팹 공정을 활용한 3나노 수율이 80%에 이른다고 발표하기도 했죠. 이미 애플, 인텔, AMD 등으로부터 3나노 수준을 확보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업계에서 삼성전자가 TSMC보다 먼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한 만큼 향후 고객사 확보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TSMC의 주문량이 감소하고 있기에 향후 삼성과의 파운드리 점유율 격차 역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TSMC가 시설 투자를 축소하기로 결정한 것과 달리 삼성전자는 올해 총 시설 투자 예산 금액이었던 54조 원을 그대로 집행할 계획임이 밝혀지며 그 전망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구글 등이 만드는 차세대 제품을 2023년 도입 예정인 2세대 3나노 공정으로 수주하게 된다면 수율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게 더 많은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삼성전자는 3나노 2세대 공정에서 고성능 컴퓨팅과 모바일 부문 대형 고객사를 확보한 상황이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최근 삼성전자는 미래 준비에 방점을 찍고 인프라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열린 올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탄탄한 이익 기반을 만들고 중장기 수요 대응을 위해 적정 수준의 인프라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9일 삼성전자 현재 엔지니어링 파트너사인 제이코스 엔지니어링에 따르면 지난 5일 텍사스주 윌리엄슨 카운티 테일러시 소재 제이파운드리 공장을 착공했다고 합니다.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은 오는 2024년 11월에 완공될 예정인데요. 삼성전자는 지난해 테일러시를 제이파운드리 공장 위치로 납점하고 17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테일러시는 삼성전자가 170억 달러를 투자하는 명목으로 첫 10년 동안 납부한 재산세의 90%를
이후 10년간은 85%를 환급해 줄 것을 약속했죠. 올 상반기에 착공식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대내외 환경이 불안정해지면서 연기되어야 1년 만에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부지 기초공사를 진행해온 데 이어 본격적으로 건물 공사에 돌입하면서 프로젝트 진행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한편 최근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 이혜원 연방하원의원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혜원 연방하원의원은 한국계 여성으로는 최초로 독일 연방의회에 입성했으며 연방하원에서 아시아계는 이 의원이 유일해 국내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 의원이 한국에 익숙하기에 이번 방안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독일 대통령과 이 의원은 경기도 평택의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해 반도체 협력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이 의원은 글로벌 혁신지수 6위에 한국은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다며 삼성의 반도체 생산 현장 방문은 이를 또 한 번 증명하는 순간이었다고 극찬했습니다. 급변하는 반도체 시장 속에서 삼성전자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기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한국에게 수출 규제를 가한 후 삼성 등으로부터 국산화 역풍을 겪었던 일본이 그 반격으로 놀라운 일을 발표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을 완전히 능가해버리는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한 것인데 수많은 언론들은 일본의 무모함에 황당함을 드러냈고 이를 본 일본인조차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대실패를 긴구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몰락위기에 빠진 일본.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토요타 등 일본 기업 8곳이 모여 첨단 반도체 국산화를 위한 회사 설립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를 본 일본 내부에서는 뜨거운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새 회사의 명칭은 라피더스로 라틴어로 빠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슈퍼컴퓨터와 자율주행,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등의 필수적인 인한 5급 첨단 반도체를 2027년부터 양산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입니다. 여기에는 토요타와 키옥시아, 소니, NTT, 소프트뱅크, 넥 등의 출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연구개발 거점의 기초를 다지는데 700억 엔을 지원하고 토요타, NTT, 소니, 키옥시아 등 7개 회사가 각각 10억 엔, 그리고 미쓰비시 은행은 3억 엔을 출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니시무라 경산상은 신회사 설립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 외에 미국 IBM 등과 차세대 반도체 공통 연구를 담당하는 새로운 조직을 세우고 양산과 연구 부분에서 국산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들은 삼성과 인텔, TSMC의 파운드리 개발 일정까지 소개하며 자신들이 따라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인 상태입니다. 신규 회사에는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회사인 도쿄 일렉트론의 전 사장과 미국 웨스턴 디지털 일본 법인장 등 반도체 경험이 풍부한 이들의 합류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본 측은 이를 바탕으로 2나노미터 이하 반도체를 생산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를 본 일본인들은 황당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일부 반응을 보면 일본을 대표하는 민간 8개사의 합계 투자액이 80억 엔 정도라니 기가 차다. 왠지 히노마루 연합 반도체 같아서 엘피다가 생각난다. 엘피다도 무너졌고 일본 디스플레이도 끝장나고 있는 판국에 이것도 안 되겠지. 나라의 지원이 단지 700억 엔이라니 TSMC 설비 투자 규모는 5조 엔 정도다. 이것으로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아직 노광장치 일대 가격이 400억 엔인데 이렇게 일본 정부의 투자 지원과 기업들의 참여가 미약하다고 한탄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일본 대표 기업들이 10억 엔 정도씩을 출자하는 것은 기부금 정도로밖에 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마지못해 이름을 올렸고 반도체 성공에 대한 기대가 없음이 드러났다는 평가죠. 1990년대 5조 엔 정도이던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일본 업체들은 절반 가까운 점유율을 보였지만 현재 50조 엔 규모로 급성장한 시장에서는 10% 정도로 추락한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주도로 살리려 하는 상황인데 과거 사례는 대실패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일장기의 벌칭인 히노마루 인합이라는 용어를 즐겨 써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 주도 사업에서는 크게 3번의 실패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실패는 일본인들이 언급한 것처럼 엘피다 메모리의 파산이었죠. 1999년 넥과 히타치 등이 디램 사업을 통합해 엘피다 메모리를 만들었고 2003년에는 미쓰비시 전기의 디램 사업을 흡수하며 삼성 추격에 열을 올렸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들어 사업이 어려워지자 일본 정부는 공적 자금 300억 엔을 투입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3년 후 엘피다는 파산했고 미국 마이크론에 인수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패는 2012년 만들어진 재팬 디스플레이지 관련입니다. 히타치, 도시마, 소니 등이 핵정 사업을 통합해 한국 LCD 산업을 타도하겠다며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2020년 주력 공장을 매각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페이스 제트 사업입니다.
2008년 일본 정부는 1,500억 엔 중 500억 엔을 지원하며 소형 여객기 개발 사업을 펼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납품만 6번 연기하며 9년간 시간을 끌었고 개발비도 7배인 1조 엔으로 증가했습니다. 결국 2020년 해당 사업을 주도했던 미쓰비시 중공업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봤으며 현재는 사실상 개발을 포기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조선업에서도 재팬마린 유나이티드와 유아마리 조선 등이 뭉치며 한국을 넘어서려 했지만 현재는 신규 수주가 거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이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은 미국과의 협력입니다. 일본 대표들은 최근 미국을 찾아 차세대 반도체 연구 개발을 함께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연구거점에는 북부대, 산업기술원, 이화학연구소 등이 참여하며 IBM을 포함한 미국과 유럽 기업의 합류도 기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도체 생산 분야에서 한국과 대만에 밀리던 미국과 일본이 손을 잡고 이나노를 개발해 삼성과 TSMC를 따라잡겠다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대만 TSMC는 2025년 이나노급 공정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기술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양자 컴퓨터와 AI는 물론이고 차세대 미사일과 레이더, 전투기 등에 적용되는 핵심 부품으로 평가받는 부품입니다. 회로 선폭이 좁아질수록 소비 전력은 줄고 정보 처리 속도는 빨라집니다. 이에 미국과 일본이 자국 내 생산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자체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13조 원 투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공통으로 개발하는 차세대 반도체 연구센터에 3,500억 엔, 첨단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는데 4,500억 엔, 리토류 같은 반도체 필수 소재를 확보하는데 3,700억 엔 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과 미국의 협력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상당합니다. 이들이 오랫동안 반도체 설계나 소재 부품, 장비 등에 초점을 맞추었던 만큼 빠른 시일 안에 생산에 필요한 기술자나 노하우를 확보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일본 교수는 반도체 강국 한국이 10년 이상 장기 계획을 세우는 마당에 일본은 20, 30년 이상의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또한 최첨단 반도체의 90% 이상을 대만 기업에 의존하고 있는데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 TSMC나 삼성 공장 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시진핑은 군복을 입고 작전 지휘센터를 방문해 전쟁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고 언제라도 대만을 힘공할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앙군사위 총사령관 직함을 추가하며 군부대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한 상황입니다. 이를 간파한 일본 역시 대만 TSMC에게 막대한 보조금을 주며 유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마모토현에 건설 중인 TSMC 공장에는 최대 4,700억 엔을 지원하고 일본 키옥시아와 미국 마이크론 또한 보조금을 승인받은 상태입니다. 대규모 투자로 고용과 임금 상승 같은 경제적 효과를 노리는 것뿐 아니라 엔화 가치 하락을 투자 유치의 기회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2차 추긴 예산 마련을 위해 22조 엔 이상의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결국 올해 발행되는 국채 규모는 62조 4천억 엔으로 불어난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2020년 110조 엔 발행이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이로 인한 일본 정부의 부채는 연말이면 1,300조 엔에 다다를 전망입니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62%가 넘어 주요 7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상황인데 반도체까지 살리려다 보니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형국이 됐습니다. TSMC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공장을 유치했지만 이 또한 10, 20나노급으로 최첨단 반도체가 아닌 상태라 미래에 대한 희망은 더욱 떨어지고 있습니다. TSMC는 일본 내 반도체 인재가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지역 대학과 손잡고 인재를 키우려 하는 상황입니다. 일본 구마모토대는 2024년도까지 반도체 학과를 신설하기로 했으며 학제를 재편하는 것은 거의 반세기 만의 일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만큼 반도체 인재를 구하기가 어려워 대학에까지 톡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IEC 총회 때 차세대 반도체 및 나노 기술 13종을 국제표준안으로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1초당 1,000조 번의 연산을 해내는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평가 방법 5종과 금속보다 200배 단단하고 1000배 이상 가벼운 첨단 소재 그래핀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은 위원회 승인을 거쳐 2-3년 최종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예정입니다. 총회에는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 76개국 2천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는데 그들은 한국의 엄청난 기술을 확인하고 크게 놀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까지 1.4나노 공정 파운드리를 양산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지난 6월 3나노를 시작으로 TSMC를 따라잡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내년 말쯤이면 평판이 지금과는 크게 달라져 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3나노 이하 공정은 2025년까지 7배 이상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분야에서 TSMC와의 격차가 3배 이상 벌어져 있지만 10나노 이하 비율은 육사 수준이라 기술 개발로 언제든 뒤집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의 파운드리 고객 수는 2019년 대비 현재 2배 이상 증가했고 2027년에는 5배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3나노 첫 스마트폰 고객은 구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023년 출시 예정인 구글 픽셀 9의 AP 설계와 제조를 삼성이 맡은 상황입니다. 구글 스마트폰은 2021년 말 기준 시장 점유율이 3%에 불과하지만 2023년 스마트폰 판매량을 현재보다 2배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 후에 중요 테스트 업체가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애플 또한 내년 TSMC의 3나노 공정을 활용한 스마트폰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판매수에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3나노 공정의 기술력 차이를 간접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TSMC는 3나노 공정 기술 개발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9월부터 생산하기로 했으나 장비 수급 문제로 일정을 4분기 말로 연기했을 정도입니다. 이에 실망한 고객사들이 50%에 가까운 대량 주문 축소 오더건을 낸 상태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를 추격 기회로 삼는다는 방침입니다. 삼성전자는 어려운 경제 환경에도 올해 54조 원 투자를 그대로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 대표 기업 8곳이 800억 원을 투자한다고 과연 삼성을 따라들 수 있을까요?